뉴스 짧게 하나만 더 하고 다시 선거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헌재가요 이정섭 검사의 천안 마약 수사 기록을 확보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죠. 이건 뭐냐면 지금 앞에 다른 검사들 안동환 검사 등은 확실해요. 그 사람들의 비위가 있는데 이정섭이가 천안 마약 수사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사를 은폐하고 방해하는 데 그랬을 기여를 거로 했죠. 추정이 되는데 헌법재판소가 천안 마약의 수사 기록을 확보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정섭 검사의 힘이 작동했는지 안 했는지를 헌재가 들여다보겠다 이런 거거든요. 내가 봤을 때 2명 그전에 그 탄핵된 검사들은 저는 탄핵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손준성 검사 고발사주 당사자하고요. 안동환 네. 검사하고. 그래서 지금 그 이정섭 측 변호인은 이거 헌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렇게 난리를 쳤는데 헌재가 그거를 줘봐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아마 총선 끝나고 이제 그 결과가 나올 텐데 총선의 결과가 좌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이정섭이라든지 하는 검사들이 우르르 탄핵이 되면 그렇죠. 사실은 국민의 윤석열 탄핵도 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뭐 개헌이든 아니면은 탄핵이든 간에 헌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국민 여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검사로서의 지위를 사실 사적으로 활용한 악용한 가장 대표적인 악질적인 검사여서 저는 꼭 헌재에서 탄핵 심판 가결시키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정섭이는 사실 알고 보면 윤석열 리틀 윤석열이에요. 그렇죠. 사사롭게 활용한 거죠. 검사로서의 권한을. 윤석열이는 그렇잖아요. 자기 꼬붕에 대한 감찰은 방해하고 자기 부인의 어떤 수사에 대해서는 똑같은 구조 속에 놓여 있거든요. 대한민국 정치검찰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가족은 내 측근은 절대 안 돼. 그렇죠. 아니 뭐 이번에 강미정 씨도 이렇게 이슈가 크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앞에 있어서 우리는 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빨리 이 처남을 마약으로부터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지금 국정원이 정당인들과 민간인들을 불법 사찰했다 이런 보도도 나와요. 저번에 뉴스버스 대표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짓 하고 있겠거니 했는데 국정원 직원이 이 짓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몰래 미행하는 거야. 네, 이번에 제대로 그러다가 또 잡혔죠. 네. 잡혔죠. 그 대진년 대학생 네. 진보연합의 구성원들을 몰카를 찍고 자기들끼리 문자 보내는 상황이 벌어지고 저거는 뭐냐면요. 대진년 대학생들이 대통령실도 들어가고 막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저거 뭔가 고리가 약한 데를 엮어가지고 간첩 등의 빨갱이로 조작하려고 하는 일종의 저들의 공작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저거? 얘네들이 휴대폰을 뺏겨가지고 보냈던 문자들을 그대로 지금 공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계속 숨어서 지켜보고 있으면서 자기들끼리 카톡을 주고받은 내용이 지금 공개가 된 거예요. 산책도 끝까지 가는 것 같은데 저도 붙겠습니다. 너무 미행하는 거예요. 무서워. 계속 산책 중입니다. 산책로가 꽤 깁니다. 보고에 스쿼트도 포함시키시죠? 자기 관리에 몰두하는 모습을 강조할 겸 여기가 무슨 황토길도 아니고 학교 운동장까지 딸까지 신발 벗기고 도는 거 보면 확실히 제 정상은 아니네요. 뭔 말이야 이게. 아니 근데 이걸 보면은 꼭 대진년이라고 해서 학생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아버지와 딸까지 이렇게 다 사찰을 했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거는 어마어마한 국기문란이고요. 사실은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그리고 국내 정치 개입은 현재 법으로 안기부부터 우리 오랜 역사 그 국정원의 역사 자체가 개인 정보, 개인 사찰 그리고 민간인 탄압 그리고 국내 정치 개입으로 역대 모든 정부에서 국정원을 정보기관을 악용해왔거든요. 그걸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 등을 전면 금지하면서 국내 정치 개입 그리고 국내 사찰 등을 다 중지했고 대공수사권 이들이 말하는 지금 대공수사 혐의가 있다는데 대공수사권도 3년 전에 이미 경찰로 이관을 했어요. 맞죠. 이관하고 올해 1월 1일부터는 경찰에서 대공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거는 명백한 민간인 사찰이고요. 국내 정치 개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거 법원의 판결이 이미 유죄로 됐고 이거는 그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국내 정치 개입은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났거든요. 강력하게 처벌되는 거고 이건 국기문란
보다 더 강력한 사안입니다. 이게 지금 좀 더 볼게요. 지금 그러니까 잘못 사찰해 갖고 코미디 친 것도 있어요. 문안 봐봐요. 다른 다른 사람이 사람인 것 아닌가요? 같습니다. 유유. 네. 그 뭐 몇 호 창 안쪽으로 사람 윤곽이 움직였습니다. 아직 집안에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편 그쪽에서는 안 보일 텐데요. 그랬더니 선배님 땡땡땡 호가 이쪽에서 보이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위치를 잘못 선정했다는 걸 카톡이 대화방에서도 미쳤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잘못 사찰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사찰하는 중간에도 사진을 계속 저렇게 찍어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변이나 노출이나 얼굴이나 모든 행동이 다 보고가 되고 있었다. 예, 저는요 국정원 보고 있으니까 아까 박영선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국내 정치 개입하는 건 명백히 불법이고요. 이건 국정원장 탄핵 사안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제 선거철이라서 지금 이슈를 못 받는 것 같은데 이거 엄청난 사건 터진 거예요. MB 때 민간인 사찰 이런 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런 상황까지 지금 벌어졌는데 이게 이슈가 안 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로 공포적인 대국민에 대한 사찰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 단편을 지금 발견이 된 거예요. 네. 근데 국가정보원이 이런 형태로 대진연에 대해서만 이렇게 사찰을 했을까요? 저는 아니고.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지금 몇백 명의 국정원 직원들, 요원들이 구석구석에 정부에 대해 비판 용어를 쓰거나 비판적으로 집회 시위를 하거나 유튜버를 하거나 지금 대상이 더 확대됐을 거라고 그러니까요. 보거든요. 네. 과거에 정치인들 중심으로 그다음 시민사회 단체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국가정보원에서 전직 대공 공작하던 대북 공작하던 국내 정치 하던 사람들을 대거 계약직으로 채용했다는 소리를 예, 듣긴 맞습니다. 했거든요. 이들이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국내 정치 개입은 지금 단편이 드러난 하나의 단서이지만 어마어마할 거라고 보여지고 빙산의 예. 일각인데 이거는 국정원장이 이 건으로 이미 구속이 됐고 유죄가 됐고 이미 판결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특별사면 해주고 또 공천해주고 국정원 국정원 댓글 관련 관계자들, 경찰 댓글 관련 관계자들 공천해주는 이 과정을 보면서 전방위적으로 모든 곳에서 국정원 요원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다 우리가 보니까 네. 아주 조심하고 그리고 전면적으로 싸워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라고 싶습니다. 내 집에 갈 때도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고 이런 지가 꽤 되긴 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 심증이 이렇게 물증으로 나오고 이걸 어떻게 잡았냐면 자기를 누군가 따라오면서 촬영을 당하는 것 같으니까 이 사람한테 핸드폰을 보여줄 것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가서 잡아가지고 그 사람의 핸드폰을 보니까 지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얼마나 박근혜 때, 끔찍합니까? 박근혜 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국정원이 노트북 훔치다 걸린 사건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게 좀 네. 이상해 보이고 또 하나 비하인드 말씀드리면 10여 년 전에 세월호 나고 나서 가만히 있으라 했던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의 용해인 후보 사찰했죠. 계속해서 따라붙으면서 이렇게 사진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경찰이 했던 짓이긴 하지만 그런 시대가 다시 왔어요. 아니 그거 쓸 게 없어가지고 국정원 직원 동원해서 대학생들을 사찰합니까? 요거 탄핵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정치 개입은 명백하게 네, 현행 네.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중요한 뉴스였기 때문에 알려드렸고요.